똥짐승의 토킹 히스토리. 역사 속 정치하는 여성 제2탄 우씨 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우씨 황후는 지난번 1편 소선호가 두 나라의 창업주라고 한다면 우씨 황후는 두 번의 왕후가 돼요. 네. 오늘 그들의 남편이 첫 번째 고국천왕 고구려 9대 왕입니다. 그런데 고국천왕의 왕후가 어떻게 또 그 후에 10대 산상왕의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씨 왕후가 권력력이 매우 강한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 소선호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조금 다르죠.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내용을 기본으로 제가 약간의 역사적 해석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씨 황후는 원래는 고국천왕과 결혼을 합니다. 원래는 연나무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국천왕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돼요. 특히 고국천왕은 우리 교과서, 역사 교과서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을파소라는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던 왕이에요. 그런 훌륭한 왕이고 고구려 영토뿐만이 아니라 고구려를 재정비해서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왕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고국천왕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씨 황후의 놀라운 정치적 수완이 발휘됩니다. 우씨 황후는 고국천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요, 본인이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기 위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밤에 고국천왕의 동생인 발기를 찾아갑니다. 원래 왕위 계승은 고국천왕의 아들이 후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아들이 계승을 하겠지만 우씨 황후는 아들이 없고요. 이 둘 사이에 아들이 없고 왕위 계승권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다면 그 다음 계승권자는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형사들 중에서 가장 큰 고국천왕의 첫 번째 동생인 발기가 당연히 계승을 해야 됩니다. 우씨 황후는 늦은 밤에 발기의 집에 찾아가서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나 발기 입장에서는 고국천왕이 죽으면 당연히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왕위 계승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발기는 이제 왕이 죽은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왕후의 제안은 곧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후를 꾸짖어요. 밤늦게 이렇게 찾아온 것도 무례하다는 거, 그리고 왕위 계승을 왕후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을 합니다. 이 비난을 듣고 우씨 황후는 몸둘 바를 모르고 그 분노한 상태에서 그 다음 왕자인 연우의 집을 방문합니다. 연우를 방문한 우씨는 발기와 만난 이야기를 막 주절주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연우는 굉장히 자상한 사내였던 것 같아요. 우씨 황후 자기 형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또 하나, 왕후를 음식으로 대접을 해요. 맛있는 음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보통 음식을 차리는 것은 자기들 이제 노비들이나 하인들이 하겠지만 연우는 직접 고기를 싹싹 썰어줍니다. 본인이 순수. 그러다가 칼에 찔려요. 피가 납니다. 그때 우씨 황후가 치마끈으로 싸매줍니다, 상처를. 아주 로맨틱한 장면인데요. 영화로 찍어도 아주 좋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왕후는 연우에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왕궁으로 들어갑시다. 저를 배웅해 주세요. 그래서 연우는 우시 왕후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시 왕후는 고국천왕의 유언을 발표합니다. 그 유언은 고국천왕이 죽은 직후에 연우를 왕위로 세우겠다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 연우가 우시 왕후의 마음을 얻은 연우가 고구려 10대 왕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산상왕이에요. 우시 부인은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 그리고 자기를 잘 대해주는 연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연우 상상왕은 원래 부인이 있었을 거예요. 예, 원래 있었던 부인이 아닌 우시 왕후를 다시 자기의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시 왕후는 고국천왕과 산상왕의 왕후가 됩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사 용어를 정리하자면 아까도 말하면 고구려는 처음부터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 죽으면 아들이 계승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던 게 아니라 고구려는 초기부터 형제 상속을 했었어요. 왕이 죽으면 그 아우가 차례차례 왕위에 올랐는데 그걸 형제 상속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어요. 아들이 계승하는 원칙으로. 여기서도 이제 형제 상속의 유풍이 남아 있는 거죠. 또 하나 포인트. 우씨의 현명함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예한 현명함은 형사취수제라는 고구려의 특이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어요. 그러면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그 형수와 그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예요. 이 제도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과부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남편의 집안이 내 재산이 이제 있는데 만약 그 남편의 부인이 다른 집으로 결혼을 하면 그 집안의 재산이 다른 집으로 가게 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집안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예, 그게 형사취수제예요. 원래는 유목민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많은 하는 민족들이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잖아요. 남편들이 죽게 되면 과부와 고아들 아니면 자식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관습으로 만들어진 게 형사취수인데 요것을 우시왕후가 교묘하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 잘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시왕후는 또다시 왕후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시왕후에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불임 같아요. 늘 불안하죠. 왜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제 산상왕 입장에서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산상왕이 이제 우연히 주통총 여인과 이제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떠나요. 나중에 이 사건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시왕후가. 이때는 우시왕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요. 그래서 주통촌 그 여인을 죽이려고 이제 보내요. 자객을. 그래서 이때 주통촌 부인이 그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는데요. 내 뱃속에는 왕의 이 산상의 자식이 있다네. 아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객들 차마 죽일 수가 없죠. 지금 왕이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왕의 자식이 이제 그 주통촌 부인에게 있다고 하니 이제 죽일 수 없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도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주통촌 부인을 두 번째 부인 소우로 삼아요. 예, 이 상황에서는 우시 부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자식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 보여주는 우시 모습은
질투의 화신이며 정말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서 산상왕도 이제 돌아가셔요. 불행히도 우시 부인은 고국천하,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인 산상왕까지 죽고 나서 계속 생존을 하죠. 그리고 소우와 연우 사이에 난 동천왕 시대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천왕 시대에 결국 우시 황후도 죽게 됩니다. 마지막 여기서 또 우시 황후의 이제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이제 우시 황후가 죽을 때 과연 우시 황후를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뭐 고국 천왕의 무덤에 안장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산상왕의 무덤에 안장을 시킬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왜냐면 두 번의 왕후를 했으니까 왕의 옆에 왕후를 묻는 게 이제 풍습이라면 과연 어디다 묻을 것인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우시 왕후는 자기를 사랑해준, 자기의 애를 받아준 자상한 남편이었던 산상왕의 무덤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시부는 죽을 때까지도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산상왕의 품에 안겨요. 그래서 우시 왕후는 결국 자기의 정치적 선택을 하면서 또한 자기의 남편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주체적 여성의 모습을 보여요. 물론 이제 질투의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이 당시 당연히 정치적 정량에 의해서 결혼했던 이 시대의 여성들에 비하면 선택의 폭을 스스로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스스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저는 정치라는 게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 연애, 결혼도 정치의 영역으로 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우시 왕후는 자기의 정치적 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정치하는 여성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시 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고구려 아주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우시 황후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혹시라도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진쌤의 토킹 스토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을파소를 등용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다 까먹었어요. 진대법이 뭐죠? 네, 진대법은 고구려에서 이제 실시한 일종의 이제 백성들을 구휼하는 정책입니다. 봄에 옛날에 봄에 보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봄에 양식을 빌려줘요. 국가에서 빌려주고 그다음 추수기 가을에 갚는 제도예요. 그걸 통해서 백성의 굶주림을 막고 백성들의 경제적 삶, 그다음에 이제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요 진대법은 굉장히 이제 개혁 입법으로서 굉장히 고구려의 발전에 큰 기여한 법이었고요. 나중에 이런 법은 고려 조선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개혁 입법을 통해서 고구려는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동북아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